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화요일 1시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1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매주 첫 번째 시간 화요일. 자, 오늘 시장 어떤 시장입니까, 아나운서님?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전문가님.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우리 방송이 정말 중요한 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은 이 경제 방송을 보면은 맨날 결과치에 나온 방송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 미리미리 공지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방송이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방송이다. 그렇죠. 다음 방송 같은 경우는 뻐꾸기 마냥 그날 상승한 것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송입니까? 네. 늘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형성해드리고 네.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집 형식으로 내가 말했지. 이 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뭘 말씀하셨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죠. 그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어차피 중소형주가 투심이 개선이 돼야 시장이 네. 살만하다.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디커플링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방식까지 모두 다 설명드렸죠. 언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맨날 언제까지 엔비디아만 외칠 겁니까? 오늘 보니까요, 전문가님, 실제로 제가 보유 중인 종목도 네네. 2차전지 종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이 계좌 상황이 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아나운서님 내 종목 안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물려 있어서 그러셨구나. 그게 매매를 못했어요. 제가 전략을 짜는 이 모든 걸, 네. 이 모든 걸 우리 아나운서님이 안 터주셔가지고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 저는 전문가님 믿었죠. 그럼요. 저번 주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올라간다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랬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4월달, 5월달에는 2차 전지가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도체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물리더라도 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물리는 것보다 더 물리더라도 네. 2차 전지 쪽에 물려야 그나마 기술적 반동으로 천천히 나폭을 축소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전문가님께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그랬지만 2차 전지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은 사실 반도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만 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수급이 이동할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장 다른 미국 증시나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 막 오를 텐데 반도체는 빠질 텐데 어디로 수급이 가느냐. 그러니까 네. 이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은 월마트입니다. 네. 우리 한국은 홈플러스 수준이고요. 그만큼 네네. 이제 대형마트 차이가 시장이 작다. 시장이 작은 거죠. 네. 근데 이 작은 슈퍼마켓이 네.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만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오. 작은 슈퍼마켓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국은 어차피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더라도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건 빅테크 AI 주예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AI 반도점, 이 AI 반도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떨어뜨린 명분을 잡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동안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나스닥하고 엔비디아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제는 머리끄댕이 잡았다가 머리카락 다 뽑혔네? 이렇게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일 모레쯤에 우리 파워 의장님이 네. 한마디 하실 거예요. 금전적 반, 매파적 반은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금전적인 모드로 나온다고 하면은 미증시가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원래 금전적이 나와도 미증시가 상승하는 게 맞는 건데 네. 미증시가 그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엔비디아가 차익이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애플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존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테슬라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테슬라가 상승하면 2차 전지 상승할까요? 테슬라 떨어지면 2차 전지 상승할까요? 언제는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고 언제는
테슬라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돈을 벌려면은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는 거는 한국 주식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시려면 미국 주식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국내 시장의 환경에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를 처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제가 한국 국장은 망했어. 미국을 떠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계좌가 꺾인 거예요. 꼭 주식 못하는 분들이 합리화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미증시와는 굉장히 환경이 다릅니다. 규모도 작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 위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간밤에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만 미증시는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는 미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형식으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왔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수요일쯤에 공개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텐데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도 물론 기준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파적 발언 반반 정도만 섞여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유입을 하면서 우리 증시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한 달, 두 달 전부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드려서 해드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타자로 중소형주 전반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술주 바로 2차 전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전문가님이 열심히 싸워 오셨는데 살짝 물려 있었잖아요. 그 6.25 전쟁 때 우리 조사님들께서 참호를 팠죠. 참호. 네. 네. 참호를 파가지고 방어 기지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저도 군대에서 참호를 많이 파봤습니다. 네네.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 시원하게. 왜 안 믿죠? 어쨌든 이 참호를 계속 이렇게 뚫고 하는 방식으로 네. 일단 포스코 MT하고 포스코 DS 왜 제가 참호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포스코 D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 현재 포스코 DS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 6.4% 정도 상승하고 자, 있고 포스코 DS가 오늘 고가로는 43,700원까지 갔습니다. 14%까지 급등했었어요. 네, 그리고 5월 30일 날 33,850원까지 갔었어요. 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이때 거의 참호를 파는 것처럼 땅을 계속 팠어요. 그렇죠? 땅을 계속 파면서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네. 이 2차 전지 종목 포스코 DS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떨어졌으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떨어졌다고 해도 그 종목이 다 똑같은 섹터가 아니고 2차 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월봉, 주봉, 일봉이 다 무너졌다고 하면은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걸 설명해 드렸죠. 방송에서. 이거 기사가 뜨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유럽연합에서 이르면 12일 날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7.5%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한 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거 이번 방송에서 전해드리면서 미국이 이렇게 하면 유럽연합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바로 유럽연합에서 이르면 12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인데 내일이네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부과했는데 전혀 우리 2차 전지주들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 다음날 누가 오셨습니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석가모니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반응이 없었거든요. 없죠. 열리지가 않으니까요. 열리지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드디어 우리 이제껏 받지 못했던 그 호재들 드디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듯 싶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게 만약에 평가가 낮으면은 네.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추가 매수도 현금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 말이 좋아서 분할 매도 현식으로 수익을 상차해 나가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100%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 성공 못한단 말이에요. 네. 100% 하지 못하면 아예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세터냐에 따라 가지고 물려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계좌에 빨간 불이 나면 단타 해야죠. 근데 단타가 그렇게 대응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꾸 단타 맛에 이게 단타 맛에 이 설탕을 계속 먹으면요, 늘 똑같은 그 습관을 매서 매매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세터 같은 경우는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모멘텀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네. 포스코 엠텍하고 DS가 같이 상승해 준 거죠. 어. 그리고 아르헨티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상가 기준에 가까웠던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저는 솔직히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를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네.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전화 왔어요. 네. 라이드님,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편 가지고 왔는데 네. 승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뭐를 승인하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주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서명을 받는 거예요. 서명을 받아야 그 주주들의 서명에 따라 가지고 지분을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이든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 같은 날 제가 엊그제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요즘은 너무 회사 경영이 안 좋은 거는 아무리 주가가 상승 나온다고 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신 추후 미래의 기대감을 더 부어줄 수 있는 포스코 엠텍을 우리는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상한가 갔다가 지금 살짝 풀리긴 했지만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업이 최근에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약간의 악재가 껴있는 경우에는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그렇죠. 포스로 수익 창출한 적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수익도 창출하고 정말 네. 리튬 중에서는 대장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스크가 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튬 관련주로 다른 종목 보겠다 했고 전문가님 그때 강원에너지 그리고 어떤 종목 말씀해 포스코 엠텍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하고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렇죠.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포스코 엠텍은 뭐 오늘 22% 급등을 장중에 하다가 지금 한 16% 정도 제가 상승하고 말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잘 보세요. 네. 오늘 21%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렸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전혀 거래량이 죽지 않고 있어요. 어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빠진다고 해도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이 열리려면 한 4시간은 또 더 남았거든요. 네. 4시간 동안 더 빠질 수가 있고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네. 여기까지 저희 그 발산에서 여기 충정로까지 한 45분이 걸립니다. 네. 45분이 걸리는데 제가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침을 맞으러 갔어요. 침이요. 네, 오전에. 어디가 아프셨어요? 허리가 약간 좀 아픕니다. 그래요. 이 몸무게는 60kg인데 음. 뭐 드는 것도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뱃살만 나와서 아마도 요새 원래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침을 맞고 있는데 네. 이렇게 침을 맞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사분이 그때 시간이 정확히 9시 3분이었습니다. 오. 그때 의사분이 저한테 네. 얘기하는 게 한의원분이 아유 오늘도 방송 가세요? 예 오늘도 방송 갑니다. 저 그 포스코 엠텍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요? 1%인데요. 아유 그 의사분이 침을 넣으셔야지 왜 주식합니까? 그래도요. 요즘은 재테크가 필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피해 침을 맞은 뭔가 어머. 느낌이 이상해요. 네.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전화가 와요. 네. 라벨라 빨리 어. 헛것지 마요. 헛것지 마요. 어머. 무슨 일이신데요? 네. 무슨 일이신데 이 아침부터 전화 그러십니까? 네. 일단 보세요. 빨리. 이거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침 맞을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네. 포스코 엔틱이 와. 20% 올라가고 있고 네. 포스코 데이스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네. TCCT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침 한 번 더 맞으셔야겠어요, 전문가님. 침 맞으니까 완전히 피해 침. 피해 침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네. 침을 딱 맞으니까 촥. 네, 시간대요. 저 시간대 제가 침을 맞았어요. 그래요. 침을 맞을 때 갑자기 피해 침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피해 침이 그냥 짤이 아니구나. 피해 침을 내일 또 한 번 더 맞아야겠구나. 근데 그 의사분이 더 웃깁니다. 이렇게 하다가 포스코한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네. 이렇게 보더니 막 잠시만요. 갑자기 손이 급해져요. 그러고 나서는 그 예의저 있잖아요. 예의저 이렇게 틀어놓고 저기
매도했습니다. 이러는 거요. 진짜요? 뭐 그럼 더 가져가도 정말 상관없거든요. 꾸며내신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워낙에 이런 이렇게 걸 어떻게 꾸며갑니까? 그래요? 제가 침만한다고 우리 시청자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저는 이 상황에서 포스코 엠텍이 네. 이 목표가를 잡은 건 제가 25,200원을 잡았거든요. 네. 포스코 엠텍을 25,000원에 잡았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좀부터 포스코 엠텍이 더 가느냐 더 안 가느냐 솔직히 내일 조정돼도 상관없고요. 내일 네. 모레 조정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이미 기대감을 미리 끌어 모았어요. 반도체 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우리 시장은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더 큽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려도 마음이 편하려면은 2차 전지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갭상승을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포스코 엠텍에 따라서 포스코 DS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이 21% 올라갈 때 포스코 DS는 1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반송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들이 계속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이 수많은 돌바이 시도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빠졌지만 참호까지 갔지만은 정말 제가 2주 전까지만 해도 혹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단념은 나를 아프게 하고 단념은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그 단념 때문에 MC 더 맥스의 노래입니다. 나는 그 재료 때문에 그 재료 위해서 네. 더 추가 매수 없이 그래 한번 가보시다 방송 네.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으로 다 전환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공략하면 좋을 종목으로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TCC 스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거듭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상승이 나와주고 특히나 포스코 엠텍 장중에 22%까지 상승하면서 우리 이제 굉장히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짭짤한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보면은 이렇게 봐도 사실 차트상으로 저점이거든요. 네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만약에 아직 공략 전이시라면 네. 이 종목 지금 매수도 괜찮을까요? 이미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16% 괜찮아요. 올랐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해서 높은 자리 아이니스 살 겁니까? 음. 그렇다고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심한데 에코프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나 관련주, 동해가스 관련주, 수급 훔쳐가는 하이에나, 네. 그 하이에나 가스, 뭐 요즘 7강구 나온다는데 그걸 또 사겠습니까? 아니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면 바로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은 사더라도 물리더라도 두 가지 추가 매수 없이 탈출할 수 있고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시청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받고 있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방송 전문가들 또 2차 전지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제 조금씩 한 이번 주 들어서 2차 전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올리지나이 난데. 오리지널. 오리지나이 난데. 이거 억울하신가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어제도 제가 말입니다. 네. 우리 방송국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냐면은 네네. 이 방송 경제 방송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딱 보면은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만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는 다릅니다, 전문가님. 우리는 왜냐면 다르죠.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보셨거든요. 수익을 진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미리 결과적인 부분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되게 웃겼던 게 무슨 엄청난 메이저 방송국이에요. 네. 근데 뭐 실력은 메이저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TCC 스틸. 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딱 그래요? 이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아이고 있는데 우리 정말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전에 수익권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 이 종목도 참호를 엄청나게 팠죠. 참호를 엄청나게 파가지고 2주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네. 급등이 지난주부터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냐 우리 저 피디님들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피디님 네. 이거 정말 좋다고. 근데 저게 다 안 샀어요. 저게 전문가님 딱 그 말로만 듣던
V자 반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V자자. 그래요. V자고 저 상황에서 조정이 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30% 이상 올라왔어요. 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각형 배터리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쓰는 배터리는 에너지密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통형을 쓴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에 닐케 금간판이 들어가는 거는 TCCT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우. 자, 그리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요. TCCT. 그리고 TCCT의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네. 전환 사채 어. 다행 검토 중 1개월 내의 공시인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전환 사채 없어도 올라갑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전환 사채 평균 이자율 1%까지 올라오면은 충분히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목표가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목표가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또 품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 환경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커플링을 끼셔야 합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전문가님. 음.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은데 일단 오늘 가장 핫한 건 누가 뭐라 해도 리튬 관련주가 가장 핫할 것 같고요. 네. 왜요, 네, 왜요?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네. 방송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아나운서한테도 말씀드렸죠. 양극재에 뭐가 들어갑니까? 양극재에 뭐가 들어가죠? 리튬이요. 리튬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양극재가 우리 국내 시장 비중이 제일 큰 2차 전지죠. 네. 에코프로비에. 네. 리튬이 올라가면은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다.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고 오. 유럽연합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아지만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다 하면서 이 리튬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저 양극재 시가총액 쪽 양극재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리튬이 올라가라 그다음에 양극재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전고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양극재 리튬 없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리튬주들이 먼저 상승해줘야 양극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고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뭐 한 15번은 말씀드렸을 것 15번 같아요. 넘니까 한 150번 된 거예요. 리튬 가격이 올라야 양극재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가 일단 먼저 오르고 그래야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그 순서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2차 전지 섹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고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농화성, CIS 같은 종목들, 레이크 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좋고 미코도 좋고 그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좋아요. 다 그래요. 좋고요. 여기서 이지는 빼고요. 빼요. 이지는 빼고 네. 여기서 좀 특정된 종목을 한자면은 이수화학, 한농화성, 네. 그다음에 하나기술. 하나기술. 하나기술, 네. 그다음에 미액 컴퍼니는 약간 좀 약해. 약해요. 빼요. 지금 그래서 이수화학, 한농화성, 하나기술 이런 오. 종목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이크 모터니어즈는 좀 우산형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예이크 모터니어즈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마 지금쯤 이 타사 전문가님들 아마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 단타 현재가 매수합니다. 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네네네. 뭐 아이고. 현재가 매수할까요? 어? 현재가 매수할까요? 안 되죠. 그럼요. 안 되죠. 아무리 올라갈 종목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원칙과 소신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과 소신 네. 뭐죠? 원칙과 소신. 어. 종목은 그 이상을 사는 게 아니죠. 아 지금 그렇습니다. 종목은 뭐 4개, 5개 마음 같아서는 뭐 그래요. 몇십 개 사면 안 그래요. 돼요. 지금 우리의 주력 종목은 포스코 DX와 포스코 그렇죠. 엠텍 그리고 그렇죠. TCC 스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종목 전고체 관련주는 그럼 조금 나중에 공략할까요, 전문가님? 나중에 시장 상황 보고 시장 상황 보고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공략해 볼게요. 네. 이수화학과 한농화성, 하나기술이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가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알았지. 그래서 왜 2차 전지주가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가를 정확히 사실 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전문가님. 아유. 보니까 전문가님도 최근에 뭐 차량 바꾼다고 하시던데 전문가님 뭐 일시불로 긁으시나요? 제가요? 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입니까? 최근에 좀
좀 제 차에 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급발진 사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급발진 사고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그걸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네. 그걸 왜 피해자가 검증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제조사가 검증해야지. 네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이 더 나가더라도 국산차 말고 이제 외제차 바꿔야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봤자 전기차입니다. 한 600만 그 혼자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바꾸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엔진 오일 교체 못 해가지고요. 어허. 엔진 이번에 교체해가지고 한 4, 5년은 더 써야 합니다. 4, 5년 더 어쩔 수 없이. 쓰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차량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 이유. 네. 솔직히 이거 다 알잖아요, 시청자분들. 왜냐면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신재생에너지예요. 네.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는 뺍시다. 금리 인하보다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 기자분들 네. 주가가 2차 전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전기자동차 또 역대 최저 판매. 원자재 역대 최저. 와, 난 진짜 메이저 신문사들이 난 그렇게 쓰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어제 어떤 기사가 떴습니까? 테슬라가 연내 판매량이 또 최고치를 찍었어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캐파니즘을 해가지고 네.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언론의 기사들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의 신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금리 하나씩 기업 투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네. 정말 잘 정리했어요. 우리 똑바로 읽어도 꼬꼬 읽어도 우리 윤진 아나운서 박수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하고 삼성 SDI가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현재 미국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솔직히 네. 여러분들 이번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2차 전지 트럼프가 부시겠습니까? 안 부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창하실 필요가 없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대표적으로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다? TC 스틸이 원통용 배터리를 제공을 하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T는 계속 우선형 형식으로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우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낙폭이 크더라도 여러분들 추매 안 해도 굳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쓸데없이 그 추매하지 마시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매하는 거 보면 감정적 매매예요. 5% 떨어지면은 이빨 이렇게 손톱 이렇게 깨면서 불안하고 그쵸. 10% 빠지면은 네. 왜 이렇게 하고 20% 빠지면은 30% 빠지면은 포기해요. 그래요. 전문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추가 매수 없습니다. 그래요. 추가 매수도 현금 아닙니까? 전문가님 어디 해외로 나가실 뻔했잖아요. 무슨 예. 도피. 해외 도피. 해외 도피 그렇지. 왜냐면은 엊그제 저번 주만 해도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정도 되고 있으니까. 네네. 난 그때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야 비행기표 한번 끊어봐라. 라는 얘기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담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금리 하나씩 어떤 2차 전지주들은 왜 얘기했냐면 2차 전지는 시장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은 반도체가 올리지만 국내 시장은 2차 전지가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이 코스닥 쪽이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투심을 지수를 견인해줘야 코스피 쪽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LNF 이 종목들이 지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스만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 BM,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오른 거 너무 부럽다. 내 종목도 올랐으면 좋겠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직접 소통하실 수 있게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몇 달 동안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장에 이렇게 급 반등이 나와주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사실은 이게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 멀리서 보시면 정말 저점에서 고개만 바짝 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번 주에 굉장히 내내 금리 인하 관련해서 경기 지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금리 인하 수혜주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차량 너무 비쌉니다. 다들 할부 구매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할부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에는 차량 구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차량 구매에 대한 심리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괜찮아요. 말이 너무 급하게 그럼 해가지고요. 내가 전문가님. 토스 받을까? 네, 한번 이거 한번 설명 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1번, 2번 2차 전지의 다양한 상승 재료는 뭡니까? 네. 국내 베트남, 미국, 중국 갈등이 시작한다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은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는 판사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계속 싸워라. 그래야 판사 이익을 우리 국내 증시가 판사 이익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 방송을 봤는데 삼성전자가 떠지는 이유가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떠졌답니다. 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는 소리. 오히려 반사이익을 오히려 보는 입장이죠. 그렇죠. 오히려 판사 이익을 보시는데 너무한 것 같아. 자,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유럽연합 네. 중국 전기차의 2차 전지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국내에서도 쇼핑몰 저는요 네, 쿠팡을 씁니다. 저도요. 쿠팡을 씁니다. 응. 다음날 배송.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캐시 인증이 없는 안전 인증이 없는 알리나 알리. 테무 테무.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알리 테무 아무리 싸도 안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아무리 싸도 가성비가 좋고 성능이 좋은 걸 산다는 거죠. 그거 뭐 보니까 전문가님 오렌지인가 키위인가 뭐 과일을 샀는데 뭐 이렇게 무슨 인형같이 생겼더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과일이. 그래요? 역시 중국인들이구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중국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아무리 뽀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용어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아무리 전기차 이미지가 이게 람보르기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람보르기니. 이게 보인다고 해도 네. 가격이 싸다고 해도 네. 지금 우리 돌아다니면 보면은 도시에 샤오미나 비아리 전기차가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저가 차량이 계속 유럽 쪽으로 퍼지게 되면은 유럽 전기차들이 판매를 못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직접 제조까지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안 돼. 너네 전기차 우리나라에다가 팔 거면은 절대 우리나라 전기차들 절대 너네 때문에 못 팔아. 매출 적어질 수가 있어. 그래요?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할 거야. 들어오지 마 우리나라에. 그래서 2차 전지 관세가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일 발표됩니다. 유럽연합에서. 내일 발표되면 좀 차익이 나올 수는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 3개월간 리튬, 니켈은 메탈 가격이 반등이 됐습니다. 지금 리튬하고 니켈이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유가가 오늘 180불에 됐다고 쳐요. 네. 근데 기름값이 다음날 반영이 돼서 올라갑니까? 아니죠. 한참 있다가 반영이 되죠. 한참 있다가 반영이 되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리튬하고 니켈은 최소 2달 후에 오. 반등이 나옵니다. 국내 시장에는 2달 후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리튬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이 네. 리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튬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적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리튬이 또 올라가면은 오히려 순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도 반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1월달에서 5월달 미국 전기차 점유율 12.2. 저는 진짜 현대차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이거는 애국인으로서 진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실력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주가는 좀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지만 그래요. 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기업 이상으로 가는 몇 안 되는 기업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역대 최고 첫 2위고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네.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이 주가는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본에서 무슨 사건 터졌습니까? 일본에서요? 네. 전자 인증에 대해서 가짜 표시. 그게 최근에 사건이 저 터졌죠.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전자 인증에 대해서 가짜 표시 좀 이렇게 써가지고 걸렸어요. 적발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쪽으로 영향력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 일본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42.4%. 네. 이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42.4%로 기록했으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더 싸워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 국내 시장 2차 전지가 더 상승합니다. 그 우리만 한 50%, 60% 점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반세 이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현피해야 돼요. 현피. 현피해야 맞짱 떠야 된다. 우리가 반산 이익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살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잘 만드는 기업들 앞으로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리튬이나 니켈처럼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작년 말까지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의해서 양극재 기업들의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적자가 심했는데 지난 4분기, 1분기에 적자가 났었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 실적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서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쭉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CC 스틸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넘어가도 될까요, 정말? 일단 지금 현재 몇 프로인지 한번 볼까요? TCC 시청자분들? 스틸 차트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간이 제가 알고는 지금 한 8일 동안 샀어요. 7일에서 한 8일 동안 샀습니다. 그래요? TCC 지금 59,100원. 아이고 마음이 떨리는구나. 지금 4% 정도 오늘 상승 중입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는 순간 59,200원 갔네. 자,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선택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2차 전지에서 아직까지 더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어차피 시청자분들 선택입니다. 시청자분들 선택이지만 하지만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우리가 엔비디아한테 의지하고 돈을 벌어야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추후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머릿속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손가락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일단은 엔비디아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국내 시장 쪽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금투세 뭐 그다음에 하이에나 동해가스 이런 얘기만 안 하면은 그냥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시장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남들 다 상승할 때 그런 얘기들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분들은 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보니까 5월 31일입니다. 딱 열흘 한 2주 전이에요. 네. 거래일 기준으로 2주 전인데 지금 오늘 현재가가 59,200원이거든요. 43,950원이었는데 59,200원? 지금 15,000원이 올랐어요. 네. 15,0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뭔가 그냥 살짝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이래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3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디님 죄송한데 좀 더 멀리 이렇게 차트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N자 반등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마 12월 저 달이 언제지? 1월 달인가? 굉장히 큰 N이에요. 저 때는 삼성 SDI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올라갔었습니다. 저 때 올라간 차트 방식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LG 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2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저 현식으로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홈쇼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저로 최근 30 몇 %까지 올라온 종목 TCC 스틸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TCC 스틸 어. 이 LG 장점은 뭐냐? 중국에서는 직각 배터리였습니다. 네모난 배터리. 각형 배터리. 각형. 죄송합니다. 네. 근데 유럽하고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뭘 쓴다?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을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이 점점 규제가 심해집니다. 규제가 심해지다는 거는 수요 공급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유럽 연합이 중국 각형 배터리를 쓰는 중국을 제재를 하고 원통형 배터리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를 수요 공급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네. 당연히 여기에 공급하는 TCCT 니켈도 금간판을 유입시키는 TCCT이 최고 수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선택하세요. 네. 엔비디아 선택할지 아니면 TCCT 선택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2차 전지주 지금 보고 싶다. 내가 보기에도 지금 2차 전지주는 반등 시기인 것 같다. 때가 온 것 같다. 매수해 보고 싶은 어떤 매력이 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전략 잡아가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 시황 전반적인 상황을 숲을 먼저 보면서 종목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에 사실 어떤 악재가 또 발생을 할지 모르는데 뭐 미국의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의 수익까지 극대화하실 수 있게 최적의 전략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략들 다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전략, 구체적인 전략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번부터 그 무료한데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그걸 뭐 전문가님 뭐 알아서 먹고 사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송 시간이 9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이 시황에 대한 거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네. 여러분들 이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정말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자료 많이 준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 일단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강한 미국 신작 금리 인하의 창문. 또한 두 번째는 9월 금리 인하 과연 다음 주 개미도 잠 못 든다. 아니 지도 잠 안 자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 걱정이나 해. 그쵸? 네. 그리고 미국 5회 금리 인하 1회 2회냐 0회냐 이번 주 FOMC 권고는 점도표. 야 이 기자님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 연준 3반기 금리 인하 없었다. 어이구.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럼요. 얘기인데 왜 또 똑같은 얘기를 채팅하고 있나? 하반기 인하 전망도 글쎄. 글쎄면은 이 부동산 다 끝납니다. 아이고. 아니. 그래요. 올해 뭐 하반기에는 하겠죠. 아니,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그리고 무디스. 네. 무디스는 어디야? 무디스 과자 저기 이름인가? 미국의 신용평가사입니다. 미국의 신용평 연준 금리 인하하지 않을 이유 없어. 금리 인하한다. 무디스 굿?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사양해요. 그래요. 무디스. 자 그리고 네. 무역과 금리 인하의 미국 선택은 2차 전지 업계 종목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바이든 정부가 금리 인하의 최고의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2차 전지 업계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과거 와 진짜 준비 잘 해왔어요. 이 실리콘밸리의 SB 파산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SBB 사태 이거 작년에 네, 크게 작년에 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지수 포인트가 한 30% 정도 빠졌어요. 그렇죠? 네. 이 국내 시장은 금융권에 진짜 약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한쪽이 부실이 된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은행들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미국 금융주가 부실해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미국의 금융권들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실리콘밸리가 왜 파산됐습니까? 벤처 투자로 돈을 빌려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고금리 유지일 때도 고금리일 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이 뱅크라는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게 파산이 되고 주가가 하락될 수밖에 없고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난 이거 정확히 기억해요. 그래요. 제가 2008년도에 네. 강원도 삼척에서 철벽 방어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군인 아저씨.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야, 누야,
지금 너무 안 좋다. 어머, 진짜요? 왜요, 엄마? 야, 리먼 브라더 사태가 뭔가 이렇게 터졌다. 에? 알고 보니까 네. 제가 그때 우리는 군대에서는 PC방은 참새방이라고 해요. 참새방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 PC방 가가지고 네. 검색해봤죠. 네. 검색해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을 너무 많이 비워준 거예요. 맞아요. 네. 음. 정말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예전만큼 정말 큰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팔았어요. 옛날에 이걸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있는 건데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서브프라임 임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전에 헌다그룹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에 헌다그룹처럼 네. 똑같은 형태로 무너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때 금융권 다 무너졌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달러가 그나마 있어가지고 IMF가 온 게 아니었어요. 네.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이 언론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미국은 고금리 유지 절대 못합니다. 음. 왜냐하면 고금리 유지가 되면은 과거 SVB 사태하고 리먼 브라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경제 지표를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의 고금리 유지는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경기 지표가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중국한테 제도권을 넘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리 유지가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마 내일 모레쯤이죠.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상승하면 뭐 금리 인상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이 떨어지면 금리 인상 우려. 맨날 이런 부분들이 맨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자꾸 이 거미줄처럼 감기지 마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꼭 해야만 하느냐, 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라는 기사도 가끔씩 보이는데 미국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SVB 은행 파산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금리가 낮았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에서 막 돈을 빠르게 빼가고 했던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금융권 부실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슈퍼 위크죠. FOMC 회의 결과도 나오고 CPI나 PPI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없다라는 부정적인 기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어차피 같아요. 이제 이 지표들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CPI나 PPI를 통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막 CPI가 막 4점 몇이다. 너무 높다 이러면은 시장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좀 높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전문가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게 좀 높게 나와도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금리는 어차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그렇죠. 높게 나와도 높게 나온다고 해서 금리 못 내리겠네라는 결론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CPI와 PPI 각각 현지 시각 12일과 13일 발표되니까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마지막 전문가님 이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전문가님.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딱 세 마디만 할게요. 네. 자, 엔비디아 하락된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이 떨어진다. 오. 딱 첫 번째 마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마디 할게요. 네. 국내 증시는 걱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왜? 마디. 세 번째 마디입니다. 네네. 한 마디만. 달러가 떨어지면 우리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은 투심을 견인시켜 줄 겁니다. 오. 정확히 세 마디로 끝내셨어요. 시간 좀 남았는데 한 마디 더. 더 남았어요. 그럼 네 마디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마디. 네네. 미국은 반도체 주식이 떨어지면 하락될 겁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갈 수가 있어요. 왜? 하이니스 쪽에 그동안 수급들 하이니스가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이니스의 저금통을 배를 갈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급들이 다 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그 자꾸 어무 분산 보내면 안 돼요. 어허. 어무 분산 보내면 반산주가 올라가면 국내 시장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쌀 보내주고 있는데 그쪽은 이상한 거 보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너무나도 돌발 악재만 없다면 수급을 마구잡이로 뺏어가는 그런 하이에나들만 없다면 그래. 앞으로 우리 시장 기술주 특히나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분 좋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칠 때가 와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